안녕하세요. 김순nel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소화장애 환자보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인구의 약 20에서 40%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486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환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죠.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 대부분 PPI인데요.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PPI는 다양한 위산 관련 질환의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위식도 역류 질환제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2021년 7,497억 원에서 55%나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시장 규모입니다. 질환 자체가 재발이 잘 되고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잘 낫던가요? 잘 낫지 않죠. 위산 분비만 억제해서는 잘 낫지 않는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오늘은 매우 흔하지만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약차도 소개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위는 쥐어 짜듯이 수축을 해서 위산과 위 속에 들어온 내용물을 혼합하죠. 이 과정에서 위산으로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킵니다. 위장에는 상부와 하부에 위장을 조여서 내용물의 출입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괄약근으로 위장이 움직이는 도중에도 위산이 상부인 식도와 하부인 십이지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나 혹은 괄약근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장 자체의 압력이 올라가면 위산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때 식도 쪽으로 위산이 거꾸로 새어나오는 것이 바로 위산의 역류 현상입니다. 이런 질환을 역류성 식도염, 즉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 위산의 독성 때문에 식도에 손상이 발생하고 기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질병을 앓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성화되면 식도의 내강이 좁아지는 협착 증세가 나타나고 식도의 주요 구성 성분인 편평상피세포가 원주상피세포로 대체되는 발해식도가 발생합니다. 발해식도는 위장에서 발생하는 장상피화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악화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도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장의 위쪽 괄약근을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문이 횡격막에 걸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장이 고환이나 다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식도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식도 열공 허니아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면 횡격막의 조임이 느슨해지면서 식도 열공이 넓어지고 위산의 역류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식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역류된 위산이 식도에 오래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심각한 식도 손상과 함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증상은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이게 제일 많죠. 목소리가 변하고 명치의 통증, 흉통과 함께 마른 기침이 증가합니다. 또 끄끄거리는 트림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장까지 영향을 주어서 배변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식도염이 있는 환자가 위장이나 장이 튼튼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대개 소화장애나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을 함께 가지고 있죠. 또 대장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모두 소화기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한 증상으로 위장 상부의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환자 숫자가 증가하죠. 위장 자체의 압력이 높아져도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복부 비만, 구부정한 자세, 과식, 야식, 폭식, 꽉 끼는 옷 등이 위장 자체의 압력을 높여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단백질이나 기름진 음식처럼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장에 오랫동안 머무는 음식도 위장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복용하면 당장 위산의 분비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증상 개선이 확실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모든 원인이 위산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성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위산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노인은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죠. 모든 물질의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산을 만들지 못하게 억제하려면 위장의 혈액순환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PI를 장기 복용하면 위장의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이득보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 자율신경 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 점막이 말라붙게 되죠. 식도는 파이프잖아요. 그런데 수도 파이프처럼 구멍이 늘 열려있는 파이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식도 안쪽 점막이 말라버리면 더 많이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염증이 생기고 이물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율신경 이상으로 발생한 역류성 식도염은 또 PPI가 효과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식도 점막이 더 들러붙게, 더 말라붙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위산이 꿀럭꿀럭 올라오거나 위산이 역류해서 제대로 눕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PPI의 장기 복용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초기에 목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통증이 심할 때만 드시는 것이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위장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약재가 생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식도염에도 생강이 좋습니다. 생강이 위장과 식도의 혈액순환을 살려주기 때문이죠. 위장과 식도의 혈액순환이 살아나야 식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염증도 감소하고 이물감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살아나면 자연 치유력이 생깁니다. 면역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혈액순환부터 살리고 보는 것이죠. 대신 통증이 심할 때는 생강의 용량을 대폭 줄이시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도움되는 또 다른 약재로 사삼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역류성 후두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식도와 후두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사용되는 약재가 비슷하죠. 제 경험에 의하면 폐기관지 약이 역류성 식도염에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삼은 몸속의 염기를 길러서 폐 기능을 좋게 하고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와 식도의 점액 분비를 도와서 윤택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포닌이 풍부해서 염증도 제거해주고요. 폐렴구균, 연세상구균,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습니다. 맹문동도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좋습니다. 맹문동은 보험약이기 때문에 모든 건조한 증상에 좋죠. 그래서 주로 마른 기침에 많이 사용되죠. 아주 오래되어서 낫지 않는 기침에 맹문동만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또 위축성 위염처럼 위장벽이 얇아져서 점액 분비가 되지 않을 때도 처방되고요. 또 이물감이 심한 역류성 식도염 처방에도 빠지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생강, 사삼, 맹문동 차를 복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용량은 4에서 8g을 1대1로 배합하시고 500에서 1000cc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시면 됩니다. 1일 2, 3회 정도 100ml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요. 꿀을 조금 타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하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질환이죠. 이 병은 또 부자병이라고도 불리더군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과식 피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도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충분히 풀어주시길 권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강, 사삼, 맹문동차 드시고 역류성 식도염에서 탈출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